안녕하세요, 누다신입니다. 오늘은 집단 참가 서약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약서란 집단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집단에 처음 참석하시는 날 20분 정도 일찍 오셔서 리더나 브리더에게 이 참가 서약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집단 참가 서약서는 집단에서 사용하는 밴드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리더나 브리더가 밴드에 초대해드리고 그 밴드 공지사항에 있는 참가 서약서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이 아니라 이렇게 태블릿을 준비했습니다. 서약서를 읽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남과 소통 집단 상담 서약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목, 저녁, 2009년 11월 12일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목요일 저녁팀을 의미하고요. 그 집단이 2009년 11월 12일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각 집단의 서약서에는 그 집단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약서는 몇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집단에서 지키셔야 할 약속들이 있고요. 또 집단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가비, 종결, 결석과 같은 집단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약서에 나온 것은 모든 상담의 기본 원칙이죠.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 외부로의 비밀 유지. 집단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다른 집단원의 이야기를 집단 밖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단 상담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바로 이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 상담에서는 비밀을 지켜야 할 사람이 전문가인 상담자뿐이어서 그래도 믿을만 하지만 집단에서는 상담자뿐 아니라 집단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집단원들이 밖으로 누설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구조와 개방형 위클리, 비개위 집단의 경우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나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집단 안에서 맺는 관계와 경험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집단을 진행하면서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개위 집단에서는 자신이 비밀 유지를 지키겠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으시면 지속적으로 참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밖으로 옮길 마음이 있다면 아마 자기 자신도 집단 안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야기했을 경우 집단에서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집단에서 경험했던 것을 집단 밖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집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집단 밖에서 이야기했다면 반드시 집단 안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집단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단 밖으로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집단 내부에서는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부에서의 솔직한 피드백. 집단에서는 사회생활에서 드러내지 않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감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야 집단에서 더 많은 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비개위 집단이 효과가 뛰어난 이유는 사회에서는 숨기는 자신의 마음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 역할을 해줘야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솔직하게 마음을 주고받다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놓치고 있던 자신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솔직성은 비개위 집단을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비난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급적 나를 주어로 하는 I 메시지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다 보면은 조금 거칠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나눌 때 또 갈등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너를 주어로 하는 you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를 향한 비난과 판단이 주를 이루어서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나를 주어로 하는 I 메시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I 메시지를 사용하시느라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집단 리더나 브리더가 오히려 you 메시지를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you 메시지를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진짜 I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항목은 몇 개의 집단에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집단에서 서로 존칭을 하느라 제대로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다는 생각에 반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집단입니다. 그 집단의 서약서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단원 간 그리고 집단원과 리더 간 대등하게 소통하기 위해 본 집단은 존칭과 존대를 사용하지 않고 반말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말로 소통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존칭과 존대가 서로의 마음을 감추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말로 소통하는 일부 집단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집단원에게 어떤 신체적 접촉도,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의 위협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강제 종결될 수 있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CCTV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집단원 사이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다 보면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오히려 비계의 집단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 좋게 지내는 것보다는 작은 불편함도 드러내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갈등을 제대로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중요한 소통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갈등을 얼마나 제대로 마주하느냐가 우리의 대인관계와 마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단에서는 갈등을 부추기거나 갈등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갈등은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갈등이 격해졌을 때 어떤 분들은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물리적인 위협은 안 됩니다. 이 항목에서도 보셨듯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셨을 경우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집단원과의 관계입니다. 3. 집단원과의 관계. 개인적인 친분이 있더라도 애칭, 님자를 붙여서 애칭으로 상대방을 불러야 합니다. 반말 집단의 경우에는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집단은 모두 애칭에 님자를 붙여서 서로 존대하며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에서 애칭을 쓰는 이유는 집단은 사회와 달리 자신의 나이와 직업, 배경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애칭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단에 참여하실 때에는 자신이 어떤 애칭으로 불릴지 생각해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 밖에서 구성원들 간에 발생한 일은 집단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갈등, 연애 등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당사자와 집단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나누어 주세요. 비계위 집단을 오래 참여하다 보면은 집단원과의 관계가 보통 친구 관계 이상으로 끈끈해집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속마음들이 있는데요. 집단에서는 그 마음까지도 서로 나누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다 보면 집단 밖에서도 집단원들끼리 만남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연락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집단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연애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반드시 집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 밖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자신의 마음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단에서는 솔직성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집단 밖에서 집단원들끼리 일어났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집단에 참여하는 이유가 희미해지고요. 집단 전체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리더를 포함한 집단원에 대한 마음을 집단 외부, 하위 집단에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보다는 집단에 와서 직접 표현합니다. 하위 집단이란 집단 구성원들끼리 갖는 모임이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일례로 집단을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회식을 할 때 일부 집단원들만 모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위 집단인데요. 그 자리에서 집단원이나 리더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집단에 와서 다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은 서로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만 이야기하고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사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든지 집단원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마음이 생길 때 집단 밖에서 일부 사람들과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집단에 와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집단 참여 시 지키셔야 할 사항입니다. 4. 집단 참여. 모임 후에는 밴드에 후기를 올립니다. 후기를 올리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다심 센터의 비계위 집단은 집단마다 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통하여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결석 신고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집단에서 느꼈던 것을 정리하는 후기를 올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시간의 집단에서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을 때에는 후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더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집단에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석하신 분들은 지난 모임의 후기를 읽고 오시면 집단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계위 집단은 오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석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밴드에서 다른 집단원들이 올린 후기를 읽고 오시면 집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집단에 오셨을 때에도 연속성 있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결석하실 경우 밴드에 결석 신고를 올려주세요.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에 일방적인 결성은 섭섭합니다. 결석 신고 역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결석은 리더, 브리더에게 알리신 후 나중에라도 결석 신고를 올려주세요. 집단에 오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리더나 브리더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른 집단원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간략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집단에서 관계를 맺는 집단원들에 대한 배려이자 또한 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5번째로는 집단을 연장하거나 종결하시는 방법입니다. 5. 연장 및 종결. 첫 10회 5회 더하기 5회는 의무참석입니다. 의무참석이란 비구조화 집단의 적응을 위해 반드시 참여하셔야 한다는 것으로 환불이나 일시 종결이 불가합니다. 비계위 집단은 한두 번의 참석만으로는 집단이 어떤 곳인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적응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집단의 첫 10회를 의무참석이라고 명시하는 이유는 10회 정도 참여하셔야 집단에서 갈등과 화해도 목격하실 수 있고요. 집단이 사회와 어떤 식으로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10회에는 환불과 일시 종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집단 상담 무료 체험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선 5회를 참여하시면서 집단이 어떤 곳인지 살짝 경험을 하신 다음에 이 집단에서 내가 무언가를 좀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우선 5회를 연장합니다. 그래서 처음 10회를 의무참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첫 10회 후 원하시면 10회씩 연장 가능합니다. 중간 참여 시는 해당 차수까지 연장 후 차수 맞춰서 10회씩 연장합니다. 연장하지 않고 종결을 원할 경우에는 7회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집단은 10회 단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회씩 참가비를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차수에 1회부터 참여하신 분이라면 그 차수에 10회까지 참여하시고 원하시면 10회씩 연장을 하시면 되지만
어떤 차수에 3회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다음 차수에 2회까지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연장을 원하신다면 10회로 연장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차수의 10회까지, 즉 8번을 연장을 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는 10회씩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0회 단위로 집단을 진행하기 때문에 집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종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참여하는 10회 중에서 7회 정도에는 내가 이번에 종결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셔야 다른 집단원들도 마음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집단의 마무리를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3주 이상의 해외 체류나 대학원 입시 준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종결이 가능합니다. 일시 종결은 1년 동안 10주, 최대 3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일시 종결이 10주 이상 될 경우 종결로 처리됩니다. 비계위 집단에는 1년, 2년씩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참여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몇 주간 집단을 나오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한두 번 정도 갑자기 빠지는 것은 참가비를 면제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몇 주간 빠져야 된다면 일시 종결로 처리해드립니다. 일시 종결은 참가비를 면제해드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 종결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1년 동안 최대 10주까지만 일시 종결이 가능합니다. 일시 종결 한 번당 3주 이상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 종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최대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번에 일시 종결 몇 주를 하시던 1년에는 10주를 넘기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10주 이상 빠지게 된다면 집단을 종결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10회 이후 연장하시는 분들은 종결회기를 진행하지만 첫 10회만 참석하셨을 경우 종결회기를 따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종결회기란 집단에서 경험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결회기는 그 종결을 하시는 분에게 온전히 집중이 되고요. 2시간 동안 그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계위 집단은 오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회 정도만 참여하셨다면 개인적으로는 3달 정도를 참여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여했다 할 수 있지만 집단 전체로 봤을 때는 집단에 맛보기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종결회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회 이상 오래 참여하시는 분들은 종결하실 때 마지막 시간을 그분을 위한 시간으로 하는 종결회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집단 종결 후 4주 이내에 밴드를 탈퇴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강제 탈퇴되실 수 있습니다. 집단의 중요한 원칙이 비밀 유지입니다. 따라서 집단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이 밴드에는 계속 남아 계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단에 오랫동안 참여하시는 분들이 집단을 종결했다고 바로 밴드를 나가시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4주 정도의 기간을 드립니다. 4주 이내에는 스스로 탈퇴를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리더나 브리더가 강제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참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6. 참가비.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셔도 참가비는 그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과 달리 전체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빠지실 경우 집단 참가비를 면제해드리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주 이상 빠지시는 경우에는 일시 종결이란 제도를 통하여 참가비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개인 결석으로 처리할 뿐 참가비 면제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무료 체험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첫 5회 후 종결을 원하실 때 참가비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계속 참여를 원하신다면 환불하지 않고 5회를 추가 결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계위 집단은 아주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비계위 집단이 어떤 곳인지 경험해 보시고 집단에 참여하실지 결정하시라고 집단 상담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 무료 체험은 참가비를 입금하신 후 5회를 참여하시고 더 참여를 원하실 때에는 환불 없이 5회를 추가 결제하셔서 첫 10회 의무 참석 기간을 채우시고요. 그 다음 연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5회 참여 후 원치 않으시면 참가비를 전액 환불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10회 참가비는 30만원이며 연장 시 10회당 1만원, 1회당 1,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의 하한선은 20만원입니다.
집단 상담의 참가비는 10회에 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연장하실 때마다 1만 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30만 원에서 계속 참가비가 떨어지다 보면은 참가비는 10회에 20만 원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의 조건은 새로운 차 시작 하루 전날까지 참가비 결제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 시작 당일부터는 참가비 동결입니다. 참가비 할인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시가 시작하는 하루 전날까지 참가비 결제를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차시가 시작하는 그날부터 참가비를 결제하시면 참가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최저 참가비를 내시는 경우 새로운 차 시작 하루 전날까지 참가비 결제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차시 당일부터는 10회당 1만원씩 추가됩니다. 집단을 오래 참여하셔서 최저 참가비를 내시는 분들은 미리 결제하신다고 더 이상 할인은 없습니다. 반대로 참가비를 늦게 결제하시면 참가비 하한선에서 참가비가 올라가게 되니 참가비 결제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차시 시작 하루 전날까지 결제하셔야 최저 참가비 10회당 20만 원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매 차수 1회부터 10회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중간 참여나 일시 종결 등의 이유로 참가비가 2월 된 경우 원 금액대로 해당 차수의 남은 회차까지만 연장하고 이후부터 10회씩 연장합니다. 이 내용은 집단 참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은 10회 기준으로 끊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차수에 1회에 들어오셔서 그 차수에 10회까지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10회씩 연장하신다면 참가비도 첫 10회는 30만원, 그 다음 10회는 29만원 이렇게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차수에 3회부터 들어오신 분은 그 다음 차수에 2회까지 참여해서 10회를 참여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 참여하실 때에는 다시 10회를 결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차수의 10회까지, 즉 8번만 추가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자, 이럴 경우는 참가비 할인이 어렵습니다. 참가비 할인은 10회 결제하실 때만 적용해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8회 연장하시는 분들은 이전 참가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에 처음 오신 분들은 회당 3만원씩 참가비를 내시기 때문에 24만원을 결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장하실 때는 10회를 연장하실 수 있게 되고요.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집단의 리더나 브리더에게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종결이 아니라 종결하셨다가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가비를 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년에 최대 10주까지 쓸 수 있는 일시 종결은 참가비가 면제되기도 하고 기존 참가비 할인을 계속 받으실 수도 있지만, 일시 종결이 아니라 집단을 완전히 종결하셨다가 새로 신청하셔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존에 받으셨던 참가비 할인 혜택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10회당 30만원부터 다시 참가비를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집단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7. 집단의 운영. 집단은 최소 인원 6명만 유지되면 계속 진행합니다. 비계위 집단은 계속 사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참가자가 종결하면 새로운 참가자가 들어오는 시스템인데요. 만약에 기존 참가자가 종결했는데 새로운 참가자가 없어서 집단의 인원이 계속 줄어들어서 6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집단은 그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6명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새로운 참가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집단은 당연히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시 종결자가 있을 경우 새로운 참가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가비를 면제받으시는 일시 종결자가 있으면 대기하는 분이 그 자리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집단에 참여하시다가 다른 집단으로 이동하실 경우 참가비는 그대로 2월이 됩니다. 또한 정원과 무관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집단에 오래 참여하다 보면은 자신의 스케줄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집단을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집단을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할인받으셨던 참가비도 그대로 2월에 드립니다. 그리고 옮기고자 하는 집단의 정원이 차서 자리가 없더라도 기존 집단원들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무관하게 집단 이동을 시켜 드립니다.
일시 종결자가 복귀하거나 다른 집단에서 이동한 참가자 때문에 정원이 초과될 경우 정원이 맞춰질 때까지 새로운 참가자를 받지 않습니다. 일시 종결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집단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 종결자가 복귀하면 정원에서 한 명이 초과되죠. 그리고 또 다른 집단에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집단을 이동했을 경우에도 정원과 무관하게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기존 집단원들 중에 종결자가 생겨서 다시 정원이 맞춰질 때까지 새로운 참가자를 받지 않습니다. 최소 인원이 유지되지 않아 집단을 종결할 경우 2회의 마무리 회기를 가집니다. 집단원들이 종결은 하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면 집단의 인원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 6명을 유지하지 못해 집단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집단 전체를 종결하는데요. 이때에는 2회기 동안 집단 전체의 종결회기를 갖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리더가 바뀌게 될 경우 신구 리더가 참여하는 공동회기를 5회기 가집니다. 비계회 집단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누다심 센터의 목요일 저녁 집단은 2009년에 시작을 했고요. 오늘을 기준으로 대략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목요일 저녁 집단을 시작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단을 다른 리더에게 맡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다시 목요일 저녁 집단의 리더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리더와 새로 들어온 리더가 5회기 동안 함께 집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원들이 혼란을 줄이고 연속성 있게 참여하기 위하여 공동회기를 가지게 됩니다. 서약서의 마지막은 정회원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집단에 1년 이상 참가하신 분들은 정회원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참가자들이나 미참가자들은 모두 준회원입니다. 집단에 1년 이상 참여하셨다는 것은 집단이 추구하는 바에 동의를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으로 인정해드리고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모임과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회원 제도의 핵심은 집단 밖에서도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기 모임을 실시합니다. 준회원도 정기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으나 참가비에 차등이 있습니다. 정회원 제도를 만들고 정모를 하는 것은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갈 뿐더러 그리고 이 소통의 문화가 더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집단에 1년 이상 참가하신 분들이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소통의 문화를 전달하고 싶으실 때 정모를 이용하셔서 함께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정회원 제도 및 정기 모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누다심 센터 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집단에서 사용하는 밴드 이외에 누다심 센터 전체에서 함께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에 들어오시면 누다심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안내들, 다양한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약서에 대한 쭉 설명을 들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집단의 리더와 브리더에게 설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궁금하신 점이 없이 이 서약서에 동의하신다면 동의한다는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2019년 8월 1일 홍길동은 서약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서약서에 동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집단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